안녕하세요. 도선생의 골프서당입니다. 비기너들을 위한 드라이버 첫 시간. 드라이버는 과연 어떻게 배워야 되며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7번 아이언을 연습을 하고 이제 드라이버를 진행하는 초보자 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레슨을 받으실 때 보통 클럽의 중간인 7번 아이언으로 미들 클럽이라는 클럽으로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숙련의 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됐다 판단을 내린 프로님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보통 배우게 되는데 그거를 배우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윙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클럽은 7번 클럽입니다. 왼쪽에 있는 클럽은 드라이버라고 해요. 힘새가 다르고 길이가 다릅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칠 때 내려가서 임팩트가 되고 올라가는 다운블로우 형태, 내려 찍는 듯한 느낌의 샷을 받는 V자 형태를 그려야 되는 스윙이 되겠고요. 롱클럽 같은 경우는 백스윙 길게 가서 어퍼블로우라고 그러죠. 내려와가지고 최저점을 찍은 후에 헤드가 티 뒤에서 올려치면서 맞는 샷이 나오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이 뭉툭한 U자형을 그리는 스윙을 그리셔야 돼요. 네, 요거를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7번 아이언이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배우실 때 적응이 됐기 때문에 V자 형태로 자꾸 들어가시고 이제 스윙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클럽을 잡고 물론 레슨을 받으시겠지만 자꾸 이런 스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롱 클럽 같은 경우는 U자형을 그려야 되고 이제 미들 클럽부터 이제 쇼다이온까지는 이제 V자 형태의 스윙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스윙 플레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럽은 길고 이 클럽은 짧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드레스 셋업을 했을 때 각도 자체가 틀리죠? 자, 보세요. 이 클럽은 이 클럽보다 짧기 때문에 이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게 몸 안에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샤프트가 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클럽은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클럽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되고요. 이 각도 자체가 지금 보기에도 차이가 나죠.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이제 헤드가 더 멀어졌어요. 멀어졌고 백스윙을 올릴 때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이제 미드라이언보다 조금 더 눕혀진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드레스 했을 때 셋업의 각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는 틀리겠지만 이 각도에 맞춰서 포물선을 그려서 요것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도 탑, 그 다음에 임팩트가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얼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시간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샤프트의 각도에 따라서 포물선을 이거에 맞춰서 돌아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쥐불놀이 하듯이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 쉽게 얘기하자면 쥐불놀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샷하기 전에 준비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립의 악력에 있습니다. 악력이란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쥐어주는 힘을 뜻하는 건데요.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 도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세지죠. 밑으로 내려가면 약하잖아요. 처음 도는 이제 가장 가볍게, 그 다음에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강해지잖아요. 그 강한 것은 쇼클럽으로 갈수록 강하게 줘야 되는 거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립의 악력을 7번 아이언보다 더 가볍게, 롱클럽의 끝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립의 악력을 되게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빼도 그냥 빠질 정도의 가벼움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손목에 이완이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뻣뻣하시면 안 되거든요.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렇게
그게 물론 힘드실 거예요. 안 되실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어깨서부터 어드레스를 딱 잡으시고 팔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힘을 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힘을 줘서 할 필요 없고 팔은 대충 펴져 있기만 하면 돼요. 어깨서부터 이렇게 툭, 힘이 빠진 상태로 툭. 네. 자, 툭. 그리고 샷.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립을 잡고 손목 이완되고 그 다음에 클럽헤드 내려놓고 어깨서부터 어깨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툭, 툭, 툭. 이완된 상태에서 밴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팩트 때 경직. 경직은 딱 한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드레스 때 경직, 백스윙 올라갔을 때 임팩트 경직. 이렇게 경직이 2번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볼도 멀리 나가지 않고 사이드 스핀 양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요거를 가볍게 잡고 휘두르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헤드가 무거워지죠. 그러면 이 무거워진 헤드의 질량을 이제 공한테 전달해주는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비거리도 많이 나는 겁니다. 사이드 스핀 양도 줄어드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샷을 하면서 휘둘러야 되잖아요. 샷하며 휘둘르기. 스윙을 올릴 때 코킹의 스타트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헤드가 지나가서 헤드가 어디쯤 지나갔을 때 손목의 코킹의 스타트 지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코킹이 스타트가 돼야 돼요. 4번 틀리면 안 돼요. 코킹의 스타트 지점을 잘 설정하자. 두 번째로는 나만의 리듬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할 때도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같은 리듬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비기너 골퍼, 아마추어 골퍼, 처음 시작한 골퍼들은 그 리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무진장 패기만 해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 항상 스윙은 부드럽게, 백스윙 천천히 부드럽게 휘두르는 것도 부드럽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나만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만들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면 안 되겠죠.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처음에는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할 거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천천히 만들어주다가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조금씩 스피드를 늘리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그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죠? 나만의 리듬을 만드시려고 하세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대도 되고요. 뭐 조지 크루니다, 조지 크루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뭐 조인성이다 그러면 조인성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거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거 연예인이나 뭐 배우들 이름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네, 그 다음에 공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아이언이나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한식이 나올 수도 있고 중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양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스파게티가 나올 수도 있고 내 팔의 모양과 내 몸의 모양을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내 스윙을 모양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모양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우신 대로 모양을 자꾸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습득이 빨리 와요. 근데 여기서 공이 있다고 냅다 패기 시작하면 이렇게도 쳤다가 저렇게도 쳤다가 100번을 연습해도 100번을 다 다르게 연습을 하면 그날은 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스윙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건 그거만큼 바보짓은 없습니다. 몸의 사용 부위를 어디로 설정한 건지 어디가 가장 쉬울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은 이 선행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딱 올려가지고 프로 선수들 보면 느린 그림으로 보면은 얼굴 표정 일그러지면서 골반 선행되면서 레깅 동작 이루어지면서 이거 되잖아요.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기 때문에 팔의 모양에 만들어주고 팔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몸의 사용 부위를 어디로 정하냐면 이 상체로 먼저 만드세요. 어드레스하고 이 상체 올라와서
팔은 들고만 있고 얘 몸만 돌려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모양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팔은 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백스윙까지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몸만 돌려주는 연습하는 거. 이것도 되게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돼도 70타트 칠 수 있어요. 아니지, 70타트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비가 안 나고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250m를 칠 수 있습니다. 이 골반 선행을 안 해도. 근데 되게 웃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어디에 사용 부위를 그거를 책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어깨를 돌리잖아요? 골반 안 돌아가고 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깨를 돌려도 골반은 돌아갑니다. 그거를 포인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골반 선행보다는 그 느린 그림을 자꾸 보지 마세요. 네, 그 환상에서 빨리 깨야 됩니다. 와서 올라갔죠? 지금 골반 돌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올려놓고 올렸죠? 그 다음에 올리는 것까지만 내가 하고 얘는 팔은 내버려 두세요. 오든지 말든지 올려. 그렇죠. 네. 팔은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몸 돌리면은 이렇게 팔이 뚝 따라와요. 네. 일단은 이거를 마스터해보세요. 이것만 마스터해도 골프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만 해도 250m는 나올 수 있어요. 돌리는 차! 네. 저는 지금 상체만 돌리고 있지만 골반 돌아가서 안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비기너 골퍼들의 드라이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고 샷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쾌한 방송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공개가 됐네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